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선왕조 궁중음식 무형문화재 38호 공개 행사를 비대면으로 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5월에 하려고 했던 것이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서 올해 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10월 마지막 날로 이렇게 공개 행사를 하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동영상으로 해서 11월 중에 공개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껏 무형문화재 궁중음식이 거의 지정돼서 50년이 됐는데, 이러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직접 보고 만들어 보고 맛보고 이런 행사였다가 결국은 눈으로 보고 그 지식을 얻는 이런 쪽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알차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요, 이 공개 행사는 매번 주제를 저희의 경우에 있어서는 궁중 음식이기 때문에 궁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식문화나 음식을 매해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궁중 음식 중에서 그동안에 다루지 않던 것 중에 다래 중에서 특히 1834년에 순조가 그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딸이 요절을 했어요. 물론 혼인을 했었죠. 그래서 그 딸에 대한 다래를 하도록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래에 대한 정례한 책이, 정례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록에 의해서 저희가 당시에 궁중에 제사의 일종인 다래를 공부를 하고 그 안에 절기별로 나와 있는 음식 중에서 철이 지금 제때는 아니지만 지금 전수를 받고 있는 음식과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것에 그거를 비교했을 때 정말 이런 것은 대대로 이어 내려오면서 궁중 음식으로 남아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항목이 6월 달에 있어서 6월에 나타난 음식 2가지를 가지고 또 시연을 하고 또 그거를 우리 전수 이수자들이 함께 또 기록에 의한 거를 만들어 보고 또 그거를 시식을 함으로써 궁중 음식에 대한 거를 더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는 행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34년 순조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조의 아들이 되겠죠. 순조의 딸인 보건공주의 달에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에라는 거는 우리는 쉽게 제사라고 생각을 하고 명절에 지내는 거는 차례라는 말을 그냥 일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다래라는 거는 앞에 차다자가 붙어 있긴 하지만 조선에서는 다래의 종류를 본다 그러면 조선왕조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를 숭상을 하고 국가가 왕이 궁중에서 먼저 그거를 지켜야지만 그 백성들도 쫓아서 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다례라는 거, 제사라는 거는 어떤 유교 제사의 실천적인 그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조상신에 대한 어떤 예후를 올리는 그런 바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손들한테 또는 그 친족들 간의 어떤 유대를 도모하는 뜻에서도 이 제사라는 거는 조선 왕조에서는 크게 비중을 뒀던 거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례라는 거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명절에 어떻게 조상한테 이거를 음식을 해서 올렸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절기다례라든지 또는 절기다례라 그러면 매달 정월 초하루 뭐 2월 달 3월 3질 4월 초팔 5월 단어 우리가 이런 명절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매달 있는 명절도 있겠지만 그때는 초하루하고 보름에 꼭 이것도 차례를 지내는 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망다례라고 그래요. 상망다례. 예.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해야 되죠. 근데 장소를 어떻게 하느냐, 궁에서 지내느냐, 또 아니면 산소에 가서 지내느냐, 뭐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무슨 능소다례니 궁다례니 이런 말로 그 달의 명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건 그동안에 연회의계, 연예의계 궁중의 잔치를 많이 들여다봤는데 실제적으로 이 궁중의 이 달의 보건공주의 달의를 살펴본다는 거는 궁중 음식에 있어서 실제적인 면모, 일년을 두고서 어떻게 음식을 먹고 했느냐 하는 것도 살필 수 있는 궁중 음식에 대한 거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제는 그렇게 살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표지에 보시면 여기 있는 거는 1834년이니까 지금부터 치면은 200년이 되는 거죠. 그죠? 200년 좀 안 됐죠. 요새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지만 200년이라는 세월이 짧게도 느껴지지만 길게도 느껴지는데 이런 기록으로 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세월인 것 같아요. 그런데 1834년은 뭐였냐면 순조가 특별한 달에라고 본 거는 그 왕이 아주 자식 사랑에 극진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죽은 그 자식에 대한 거를 잊지 못해서 국가가 그 달에를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명을 내려준 거가 이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1830 보건공주는 순조의 둘째 딸이었어요. 딸이 셋이었는데 명원공주, 보건공주, 덕원공주 이 세 딸인데 둘째 딸이 바로 보건공주였어요. 근데 굉장히 일찍 그 혼인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보건공주도 13살에 혼인을 시킵니다. 그죠? 부마를 택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15세 죽었어요. 요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가 안타깝고 저거 한지. 그런데 이 그 공주들은 사절을 아마 궁 근처에 집을 져서 살게 했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제동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 종로의 이쪽 근처에 북촌에 제동, 저동, 무슨 동 이런 것이 많아요. 궁자가 뒤에 붙어가지고 왕족이 사는데, 그러니까 제동궁에서 살았다 그래서 제동이라는 말이 가보녀는 1834년 제동에서 나온 재물에 대한 거를 정리한 여러 가지 책이다. 이렇게 소개가 표지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보, 제동, 재물 정례책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런 거는 가만히 있어서 뭐 이런 자료가 오는 게 아니고 우연찮게 이렇게 접해가지고 이런 계기가 돼서 이 기록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 파주 저쪽에 열화당이라고 출판사에 한글 책 전시를 한글 글체로 만든 책을 전시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거길 가서 전시된 거를 보니까 음식명이 쭉 있더라고요. 다래라고 그러면서 음식명이.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이거를 가진 소장자는 누구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뭐 그 집 거는 아니고 그 집도 빌려서 전시를 했던 거여서 알고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서예가 중에서 유명한 김충렬이라는 그분 자손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인사동에 백악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자손이 사는 그분이 가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이 책을 빌려가지고 복사를 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글쎄 다른 데 넘어가고 그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지만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걸 하고 우리가 궁중음식에 대한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을 어떻게 항상 궁중음식에 대한 자료가 있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함께 앞으로 이런 거를 잘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소상 대상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런데 183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대상으로 하면은 2년, 만 2년이 된 때에 그때 거를 1년 동안에 지낸 제사 물목에 대한 모든 거를 적어 놓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표지가 있고 갑오 10월 26일 생신궁 달해라고 적혀 있어요. 생신궁. 그러니까 갑오년에 10월 26일 날 생신 돌아가신 때 제사를 지내요. 우리가 요새는 돌아가셨을 때 제사는 안 지고 돌아가신 날 기일에만 하지 생신은 안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생신 때 제사를 지냈는데 궁달해예요. 궁에서 지낸 달해란 말이죠. 궁달해.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쭉 있으면서 33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쭉 가면서 페이지가 이어지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0월 26일 날 똑같은 날에 묘소 생신 달해라고 나와요. 묘에 가서도 달해를 지낸 거예요. 궁에서도 지내고 묘에서도 지내고 이렇게 해서 이 책 안에는 쭉 있는데 여기 이제 표시를 하나의 표로 만드는 것이 1월, 2월, 3월 이렇게 이거 다 물론 음력이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1월에 정월 초하루 정조에 1월 1일은 궁달해, 묘소달해 이렇게 그 다음에 망달해, 보름 세 번 여기 보면 궁달해, 묘소달해, 망달해니까 1월에는 세 번을 지낸 거죠. 세 가지. 2월에는 초하루, 보름, 한식날인데 이게 궁달해, 묘소달해가 2월에 있어요. 그래서 이 횟수가 이게 많으면 이게 큰 제사구나 더 주목할 수 있는 것 부분이 되죠. 그래서 되게 보면은 상망 이렇게 있고 또 어느 때는 명절 삼진날, 4월 8일날, 그 다음에 6월 유두날, 7월 칠성날, 뭐 추석날, 9월 9일날 이렇게 해서 명절 거가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장소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궁에서 했느냐, 묘소에서 했느냐 이런 것이 표지가 되어 있어서 뭐 8월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4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왕조의 그걸 보면 정말 이 제향 제사 이것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는 제사 음식에 대한 거를 보면서 궁중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더 공부를 해야지 돼요. 이
제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의례적이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그릇의 수가 이 밑에 나왔는데 그릇 수가 많은 거 여기 보면 제삿날 제사에 지낸 거라든지 또 생신 때 지낸 거라든지 뭐 이렇게 생신하면 33, 32 이렇게 30기가 더 넘게 있잖아요. 그런데 상망에서 보면은 9그릇에서 11그릇이니까 좀 더 간소하게 지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두 가지가 그러니까 상식 진지상 올린 것에 예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지상 올린 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라상에 대한 거를 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로 보시면 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 원행을묘 정리의궤에서도 보면 상차림이 수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다소방가가 있고 크게 둘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달에니 무슨 뭐 이 시간적인 것도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내용을 보면 달에 올린 음식이나 평소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그 잔치에 먹는 거나 거의 같은 내용일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차지하는 것이 조과류, 과일, 음식료, 떡, 그 다음에 이제 진음식 중에서 고기 음식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특히나 여기 달에서 더 볼 수 있는 것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절에 그 계절에 이 음식을 먹었구나 하는 거를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일류 종류, 또 화채 종류, 이런 것들이 그 달의 음식에 더 나타나고, 곡물 음식 중에 보면 물론 떡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그 계절의 걸 넣어서 떡도 만들기는 하지만은 그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여름철 곡물, 그거에 대한 그 계절 음식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면 중에서 낭화라든지 또는 기화상이라든지 떡, 만두 이런 게 있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우유 같은 거는 그 동지 때 뭐 내의원에서 올리고 이런 말을 하고 또 제호탕 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동지에 뭐 타락죽을 올렸다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지금 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징이 있는 거를 보면 1월에는 떡국하고 국만두, 2월에는 우리가 늘 알기엔 노비송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송편을 해서 팥솔 넣어서 크게 하는 그걸 하는데 여기도 송편이 2월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가는데 특이한 게 제가 보기에는 초파일의 음식,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뭐 이러면서 초파일의 음식은 소식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달의상에는 소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채소만 하는 게 아니고 고기 음식이라든지 생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것이 이 초파일의 달의 중에 특이한 거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5, 6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밀가루 같은 거를 가지고 햇밀을 가지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고요. 9월 같으면 토란탕, 뭐 그다음에 12월 같으면 전약, 두탕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풍속기 같은데 보면은 세시기 같은데 보면 특히 동국세시기에 많이 나타난 걸 보면은 이 거기 나온 음식이 여기 있는 거하고 다 같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6월 유두 거를 가지고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보름에 하는 건데 6월 보름, 앵두하고 산행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앵두가 처음으로 계절적으로 봤을 때 과일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잖아요. 앵두하고 산행을 할 때 이 발표를 사실 사전에 한번 만들어도 봤고 또 이거를 해가지고 황혜성 선생님 100주년의 차례상으로도 만들어서 봤었는데 산행이 뭔가 살펴보니까 벚나무, 우리나라 벚나무여서 마침 벚 열매가 다 시들고 마지막 남은 게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담았었어요. 자, 그래서 산행 앵두, 그 다음에 족숙편, 홍합초, 포, 식혜, 개각탕, 그러니까 닭다리의 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 이제 홍합을 가지고만 요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걸 보면 이거에 대한 거는 재물정례는 뭐냐 하면 완전히 이 음식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다는 걸 정확히 다 써 있지는 않아요. 뭐 주재료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정도를 했는데 값이 얼마가 들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가 드는 거다 하는 거가 표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홍합초의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 홍합초에 130개인데 인양 육전이 쓰였다. 인양 육전. 그 다음에 홍합초에 개가 닭이 한 마리가 들어갔다. 근데 사전이다. 그 다음에 생육이 1전이 들어갔다. 이렇게 했어요. 생육은 뭐 소고기로 그냥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홍합초라는 거는 이런 그 뭔가가 해물을 가지고 진간장을 넣고 해서 꿀을 넣고 달게 졸여준 상태를 초라 이렇게 기억에는 되어 있어요. 배워왔어요. 그렇게 한다고 치면 조리법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합만 넣은 게 아니고 소고기만 들어갔던 그런 초가 아니고 닭고기를 써서 했다 하는 거가 특별한 것 같아요. 딴 때보다. 그러니까 닭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초라는 것은 해물 종류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말하는데, 근데 이 정례에 보면은 소고기보다는 닭고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닭고기를. 이때 당시 이 제사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재료 구입이나 이런 면에서 그랬던지 모르지만 닭고기가 나온 게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안에 표기가 되어 있고 이것이 이렇게 표지가 이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실제적인 공중 음식에 대한 거를 알고 지금 현재 전수받은 것도 있지만 기록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그죠?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있는 예가 되겠어요. 자, 보건공주의 6월 달 거를 한번 보면은 자두가 나오고요. 수정가는 복분자. 예, 수정가. 그 다음에 깨편이죠. 찰시로병, 밀전병, 연계전, 기화상화, 족숙편, 포, 식혜, 깨국잡탕, 보리수단, 추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도 다래에 보면은 이거가 우리가 주목을 한 게 뭐였냐면 여름철에 고기를 주재료 할 땐 닭을 주재료 하는 것이 많아요. 소나 이런 돼지 쓰는 게 아니고 닭이. 그래서 그 중에서 닭고기 중에서 어린 닭, 연이죠. 그거를 전으로 부쳤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제일 이걸 보면서 더 생각을 했던 거는 우리가 황혜성 선생님 또는 한일순 그 이전에 한일성공한테 전수 받았을 때 그냥 기화상 이름이 기화상이라고 나와요. 지금 교재에도 나오고 그때부터 지금 50년간 그냥 기화상을 쓰면서 아 이게 왜 기화상이지? 그래서 부르는 말이 그냥 기화상이었어. 공중의 사람들이
그 라인들이 부르게 귀화상이었어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교화상화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교화상화. 자, 교화라는 거는 그 만두 종류를 교자, 중국에서 말은 짜오즈 교자하다가 상화는 밀가루 빵 종류가 되겠죠. 음식 디미방에 나온 거. 그래서 두 가지가 밀가루로 가지고 만두형으로 만든 거다 하는 거를 둘로 이렇게 추측을 하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화상이라는 상화라는 말이 그냥 부르는 이름으로 돼가지고 귀화상으로 변질을 했구나. 사실 우리가 기록을 본다는 거는 지금 전에 있는 게 뭔지 모르는 거지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귀화상화는 그렇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볼 거는 안심도 넣고 여기에 무슨 닭고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이제 두 가지 가지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깻국탕을 하는데 닭국을 해서 징계를 했고 보리 수단으로 했었고 이렇게 해서 네, 이 내용이 유도 다래로 해서 조금 더 비중을 가지고 벌 수 있었던 거를 재현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교화상화를 지금 택했습니다. 자, 밀전병이 나오고 임자꿀 차시루병 이렇게 나오니까 깨편이죠. 깨찰떡이잖아요. 여름에는 고무를 팥이나 이런 걸 못하니까 깨로 하고 찰떡을 하는데 밀전병하고 한 칸 같이 담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밀전병은 그럼 뭐냐면 밀가루 반죽에다 전병 붙인 거니까 꿀팥소를 넣든지 뭐 이렇게 하니까 재현을 해봤을 때 위에다 올리는 그런 옥기병으로 지금 생각을 했고요. 교화상화, 보리수단, 깻국잡탕, 족숙편, 족을 삶아서 다시 누른 거, 포종류, 그 다음에 복분자 수정과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있는 거를 재현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재현을 한 거는 우리가 이런 그 궁중음식을 전수를 하는 건 중간에 기록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전해주신 분들을 그걸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받은 것에 대한 거를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기록하고 맞춰가지고 수정을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황혜성 선생님 백주기를 맞이해서 올해 백주기를 맞이해서 나신 그래서 차례를 다래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제가 만들어 본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연계전은 연계, 녹말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재료가 닭게 25마리 녹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화상화는 안심, 청과, 우림, 표고, 진말 이렇게 재료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걸 추정을 하게 되죠. 물론 양념 같은 건 하나도 여기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한 닭을 연계전을 사실은 닭 통째로 전을 부칠 수도 없는 거고 또 생치전이니 그 전에 우리가 다른 걸 해보면 그냥 다 다져서 섞어서 부친 거 이런 것들이 이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메추라기 전이니 뭐 이런 거. 그래서 다져가지고 하되 이것이 접착을 시키기 위해서 덩어리 가지기 위해서는 녹말을 썼겠구나 하는 거를 생각해서 다진 닭고기에다 녹말 넣고 양념 넣고 동그랗게 부치는 거로 생각을 해봤어요. 귀화상화는 들어간 재료를 보면 특히나 청과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귀화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 들어갔으면 청과가 안 들어갔으면 또 다른 건가 알 수 있겠지만 오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심이 들어가 있고 게, 닭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를 넣는 것이 만두소에 들어가는 게 안심 소고기하고 게하고 닭고기하고 들어갔는데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기록이 여기에 이제 정례에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우림이라는 게 나타나요. 우림. 아무리 찾아도 우림을 쓴 예도 없고 우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소영 선생이 뭐 중국의 자료도 찾고 하다가 그쪽에서는 우림을 소의 부위를 쉽게 쓰는 말로 우림이라는 말을 쓴다. 소 중에서 부위 중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순살로 쓰면서 특수로 맛있는 부위가 아닌가. 조금을 넣더라도 음식의 맛을 더 돋궈주는 그런 재료로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해서 우림을 여기 소의 살고기로 생각했어요. 그다음 표고버섯, 진말, 밀가루 해서 요게 지금 귀화성을 만드는 그 내용으로 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제 나름대로 했지만 이따 여러분들이 다시 원본하고 이걸 살피면서 이거하고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구나. 뭔가가 처음 만든 사람이 그걸 해놓으면 그 다음 사람은 그대로 쫓아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거라고 또 공중식문화에 대한 거를 다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 조금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는 일종의 제가 보유자가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버섯이 들어가는 건 안심이 들어가고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닭가 들어가요. 닭이 들어가서 닭살은 그냥 이거 역시 기름이 없는 안심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게 또 들어가는 게 그다음에 표고버섯 그리고 정말 잘 쓰시네.
네.